저도 아주 제 차례 아주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예비고일 친구들이 많이 같이 공감대를 얻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이제 영어 내신 공부법이 매우 궁금합니다. 긴 모의고사 지문을 문법 요소는 외우는 건지, 문제를 푸는 비중을 늘리는 건지, 지문을 통암기를 하는 건지, 많은 지문을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매우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영어 내신이 잘 안 나와서 탈모 걸릴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 마지막 멘트 때문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탈모 선배로서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원래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 많이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수술을 했다고. 한 거야. 한 게 이 정도야. 근데 나는 만족도, 왜냐면 나는 원래 할 마음이 없었는데 또 제가 영어 강사인데 이제 또 도치구문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바꾼 거지. 이렇게 도치구문으로다가 이제 살신성문으로다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면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친구란 말이야. 여러분 부정어구 같은 거 도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탈모 때문에 내가 이걸 셀렉하게 했는데 여튼저튼 근데 내신, 영어 내신 너무 중요하지. 근데 다 암기할 수 있나요? 그치.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 내신만 보는 거면 암기하라고 하겠어. 근데 한 과목이잖아. 그것도 수학은 어쩔 거고 국어는 어쩔 거고 과탐 사탐은 어떨 건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암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되게 기본적으로 전범위 문법이랑 서술형 명작 베이스가 깔린 상태, 즉 이해가 깔린 상태여야지만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 빼고 암기한다. 그건 진짜 오히려 무식한 방법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전범위 어법이랑 그 다음에 서술형 명작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월 한 달 동안 이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 잘한다. 공개 특강, 마음을 열었어 내가. 마음을 열고 공개 특강을 4회 동안 공개 특강을 해요. 얼마나 혜자입니까?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 특히 예비고일 친구들은 무조건 듣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거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여차 하다 보니까 여차하게 되었네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나도 이제 감정 어떻게 가야 될지 행보를 정했다. 자, 있나요? 저는 두 번째. 근데 저도 이제 고2 때 저도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외국 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거든요. 수학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입시에서도 수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비중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영어는 당연히 해줘야죠. 여러분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뭐 하고 있는 거야? 팝? 요즘 진짜 좋더라. 네, 팝하고도 좋지만 여러분들 진솔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실제로 외국어로 얘기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튼저튼 그러면 이제 저의 또 영어에 대한 질문 너무 재밌는 질문이야. 진짜 영어 질문한 친구들 하나같이 다 상상력이 풍부한가 봐. 약간 내가 내과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듣기 때 계속 이상한 상상 좀비들이 갑자기 교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거나 제니예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거나 떠오르는데 어떻게 집중하나요? 꼭 듣기 시간에 일어나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같은 경우 아니면 여러분 듣기도 마찬가지지만 자습 시간 같은 경우에 자꾸 딴 생각이 날 때 그 딴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뇌에는 그치 더해. 왜냐면은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해요. 영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코끼리가 뿌 하고 있잖아. 이것처럼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듣기 안에 잡생각이 난다. 그럼 잡생각하지 말 하지 말고 그냥 그 듣기에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돼. 그리고 잡생각이 나잖아. 공부할 때, 자습할 때 바자관에서 특히 그러죠. 안 했던 상상력이 거기서 갑자기 막 펼쳐지잖아. 갑자기 EQ가 갑자기 팡팡 늘어나잖아. 그럴 때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화작
풀거나 아니면은 문법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중에서 약간 그런 집중할 수 있고 되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 있죠. 차라리 그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특히 시험 볼 때도 부정으로 하지 말고 긍정과 집중으로 몰입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친구한테는. 그렇군요. 저도 수학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죠. 왜냐면 저도 수학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으니까 고딩 때. 그래서 저도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는 학교 내신 성적이 수학이 4등급이 되더라고요. 난 믿기지가 않은 거야. 근데 계속 버텼죠. 왜냐면 내가 꼭 이기고 싶은 애가 한 명 있었어. 반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점수가 괴로운 점수가 나왔어요. 제가 수학 점수를 해서 망했다 싶어가지고 걔가 제일 잘했거든요. 수학을. 그래서 땡땡아 너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망했어 이러는 거야. 쟤도 망했으니 나도 크게 잘 못한 건 아니겠다 이랬는데 그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수업날 수업 선생님이 자 땡땡이 100점. 아니 내가 진짜 하나 틀려가지고 96점이라서 자기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못 봤다고 하면 인정이나 하겠어. 100점을 여러분 어떻게 못 봤다고 할 수 있어요? 몰라 나도 걔가 왜 그런지. 나도 그래서 걔만 이기면 되겠다. 나는 그런 목표를 한번 잡았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4등급, 3등급, 그 다음에 2등급, 1등급까지 땄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3등급으로 미끄러졌어. 근데 마지막 한 때도 1등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득하게 하면은 된다. 수학은. 그래서 진득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정말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거거든. 그래서 끝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 버티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근데 나 한 가지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안 달려도 돼. 그냥 계속 여러분 페이스로만 가잖아. 알아서 떨어진다. 알아서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나 달려야지 열심히 해야지 무리 안 해도 돼. 그럼 무리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가.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도 희귀하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왜냐면 3년 동안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잖아. 3년 동안 하잖아. 여러분들 독보적으로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대로 번아웃 되지 말고 그냥 3년 동안 꾸준히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점수 올린다라는 거. 영어 질문 할게요. 나 수학 조교쌤 된것 같아 오늘. 난 못 껴. 절대 못 껴. 그러면 이제 저 영어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영어 모의고사나 수능을 매년 다 푸는 학생입니다. 정말 성실하다. 수능까지 평균 92 정도의 점수대가 나오지만 지문을 읽고 풀 때 선생님들처럼 확실한 근거 없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서하듯이 읽고 푸는 문풀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이제 어문 계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 가지 파가 있는 것 같아요. 국어는 정확히 이런지 모르지만 그일 그풀 파랑 구조 독해 파가 이렇게 약간 동인과 서인처럼 막 이렇게. 저는 저랑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은 혹시 제가 어떤 파에 가까운지 혹시 그렇죠. 저는 구두독해. 오 마이 갓.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저는 좀 구조독해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물론 제가 이분법적으로 구조독해로만 풀어 절대 아니에요. 어문 계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풀이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문항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다 제각각 있는데 일단 그 풀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킬러 문항으로 대놓고 칼을 갈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풀로만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보통 구조독해로 접근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구조독해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다루고 친구들이 혼자 풀 수 있고 그 풀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약간 그런 문제들만 주로 다루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풀로 풀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탤런트예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는 구조 독해를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고 왜 오답률이 이렇게 나오지? 나는 이렇게 쉽게 푸는데 왜냐면 그렇게까지 가려면 구조 독해까지도 여러분이 미리미리 연습해놔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고1, 고2가 여러분들 그냥 커피라면 고3은 뭐겠어요? TOP예요. 이 광고를 모르나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 나 몇 년 전 광고야. 나도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원빈이라는 나도 좀 오래된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배우 중에 광고가 TOP라는 커피가 있는데 이게 그냥 커피면 너가 마시는 커피가 그냥 커피면 이건 TOP야. 약간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나도 잘은 몰라. 근데 고1, 고2랑 고3이랑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해요. 난이도가. 그러다 보니까 고1, 고2에서는 그 풀이 되게 적용되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다가 이제 고3부터 갑자기 큰 코가 쾅쾅쾅 닫힌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 독해도 미리미리 연습해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좀 더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려면 한번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라도 구조 독해로 한번 접근해 보는 연습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